한국 도자의 세 가지 색은 청자와 백자, 그리고 분청사기를 말하지요. 고려시대를 대표하던 청자는 현재 전라남도 강진의 상감청자가, 조선시대를 대표하던 백자는 경기도 광주의 청화백자가 그 명성을 잇고 있다면, 고려에서 조선을 걸쳐 제작되던 분청사기는 계룡산의 철화 분청사기가 독특한 맥을 잇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주 도예촌에서 500년 전 단절된 전통 흑색 안료를 복원해 철화 분청사기 백서를 만들고 그 맥을 잇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도예가 이재환 교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철화 분청사기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계룡산 도예촌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도예촌보다도 네. 학봉리라는 국가 사적 333호가 있습니다. 학봉리, 예. 네네. 네, 근데 전 좀 도예촌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예. 교수님 도예촌으로 언제 오셨는지요? 언제부터 만들어진 것인가요? 예, 1991년 저희가 도예가해하고 도자 재료를 연구하는 서클이 도예가해 창립 전에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창립전을 계기로 도예촌을 한번 만들자 이런 안건이 나왔고요. 지역의 황용식 교수님이 초대 회장이 되면서 이제 도예촌의 설립기획서를 92년도에 충청남도에다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곧바로 이 사업을 급하게 추진해가지고 저희가 92년 그 다음에죠.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사업이었던 거로 생각들고요. 그렇게 해서 93년도에 저는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된 일이네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철화 분청사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게 어떤 도자기인지 청자와 백자와 어떻게 다루고 제작 기법이 어떤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고려 시대 청자라고 한다면 고려 말에 분청사기가 1350년에 이제 충정왕을 이어서 공민왕 때 새로운 도자기의 양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청자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청자에다가 하얀색 분을 바르는 분바른 청자입니다. 그래서 분청이 분바른 청자. 예. 네. 그래서 줄여서 분청사기라고 하고요. 이 분청사기는 한 200년간 만들어지다가 이제 곧바로 조선시대 백자로 경기도 광주에서 왕실료에 의한 분원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철화 분청사기가 계룡산에서 주로 만들어지는데 그쪽에 좀 특징이 따로 있나요? 예, 이제 분청사기가 7가지 제작 기법이 있습니다. 계룡산에서는 철 가루로 그림을 그리는 새철자, 그림화자, 그러니까 색가루로 그림을 그린 도자기만 유일하게 대량 생산이 돼서 그거를 계룡산 철화분청사기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쇳가루로 그림을 그리는 그것이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특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교수님, 계룡산 500년 전에 쓰던 계룡산에서 쓰던 안료를 어떻게 찾아내시게 됐어요? 근데 그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건가요? 예전에 쓰셨던 안료가? 예, 이제 계룡산에 많은 도예가가 있는데 철화분청사기에 대한 복원에 대한 의무감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양을 갖고 논문을 쓰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형태를 갖고 논문을 쓰는데 저는 예전에 만들었던 도자기 재료가 분명히 어딘가 남아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재료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의무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운 곳에 살기 때문에 계룡산을 이제 그때부터 샅샅이 찾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그게 이제 30년이 되다 보니까 철화 안료, 그 다음에 유약,
그다음에 하얀색 분을 바른 분장토, 그다음에 태토를 이 네 가지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그냥 무작정 찾으러 다니신 거예요? 그때는 그거는 그랬죠. 그때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도예가이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지식도 없었고 마냥 안료를 찾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주변에 모든 이제 철의 재료가 될 만한 걸 다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계룡산 철화분청사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쇳가루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인데, 예. 그게 예전에 보였던 예전에 남아있던 자기들이 보여진 그 색깔하고 최근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안료의 차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예, 이제 저희가 전공 분야로 이제 들어간다면요. 네. 사실은 지금 산화철이란 용어는 네. 지금 만들어진 용어고요. 아, 산화철이. 예, 네. 원래는 석간주란 용어로 그게 세종실록 지리지라든가 우리가 고서에 많이 나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철 안료로 그린 그림을 지금 철화작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다 석간주작이라고 했습니다. 석간주작이.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철화 백자 안료가 석간주입니다. 그리고 석간주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을 내는 오지 항아리가 있고 그러는데, 계룡산에서만 유독 그 오랜 시간 동안 검정색 안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독특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철화분청사기를 보면은 색가루로 나타내도 붉은색을 좀 띠고 있는데, 계룡산에서 나온 것들은 유독 검은색을 띠고 있다. 거기에서 안료가 다를 것이다 착안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 네. 제가 이제 찾아낸 그런 안료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두는데요. 일단 안료의 명칭은 자철석이라는 겁니다. 자철석이요. 예, 네. 이제 화학식으로는 Fe3O라는 건데, 네, Fe3O. 이 자철석은 세계 최초로 중국에서는 나치판을 만드는 그런 원료고요. 아, 중국에서 나침판을 자철석을 만들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사무라이 칼을 만들었습니다. 사무라이 칼을 만들고요. 예, 우리 예. 조선에서는 이제 검정색 철화 안료, 도자기 안료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불행히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의 검정색을 낼 수 있었던 원료는 우리가 이제 한국화를 그리는 검정색 먹이 있지 않습니까? 타나먹이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그 먹만 갖고 검정색을 냈었는데, 이제 드디어 저희가 검정색 안료를 우리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검정색 안료를 찾아낸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예. 검정색은 먹으로만 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예. 우리의 맥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그리고 예. 또 재밌는 게 자철색으로 중국에서는 나침판을 만들고 일본에서는 칼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문화적인 도자기를 만드는 재료를 예. 썼다. 역시 네, 아주 긍지를 느끼게 되는 그런 말이네요. 교수님,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백서죠?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네. 이 백서를 썼고요. 네, 지금 이 방대한 분량의 백서를 3권으로 지금 엮어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제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잠깐 이 책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땀과 시간이 여기 쓰여졌을지가 이렇게 느껴졌는데, 이거 백서 쓰시는데 얼마 걸리셨나요? 일단 글로 쓰는 거는 4년이 걸렸고요. 글로 쓰는데 4년. 네. 그다음에 이 자료나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대학교 나온 30년 전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자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에 검정색을 낼 수 있는 도자기 원료들 있잖아요. 항아리든지. 그렇죠. 네. 한 30군데를 찾아서 그쪽에 석관주들을 다 찾아냈고요. 그래서 2편에다가 그걸 수록했습니다. 대략 30군데라면은 어디를 찾아보셨나요? 일단 철원이 철원? 가장 네. 많고요. 저쪽 보성.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낙동강 쪽에서도 찾아보고, 하여튼, 지역적으로
이렇게 뭐 홍성도 찾아가고 그래서 한 30군데에 기록돼 그러니까 있고요. 전국을 예, 예. 찾으면서 네. 예, 또 또 외국에 이제 이번에 나갔는데 일본의 가라차하고 이마리의 검정 안료를 찾으러 갔습니다. 이말이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자주요 쪽에 또 원료를 찾아서 이게 한중일 원료를 좀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한중일 예, 예. 다흑색 안료가 있긴 있나요? 여기 다 있습니다. 이 그게 책 이제 속에, 백서에 예. 다 있고. 서로 과학적인 분석도 다 해놨고요. 네. 그다음에 특성도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이제 완성이 된 상태에서 네. 중국에 이제 분청사기 박사 1호가 슈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슈산 박사한테 선물도 했고 네. 일본 가라츠에 국보급 이제 그 명장님이 계십니다. 나가조토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분들 반응이 어땠나요? 참 궁금합니다. 예. 사실 정말 놀라셨습니다. 놀라셨고 이 책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거는 정말 세계 1위다 하는 식의 표현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네. 귀하게 낸 책이 지금 교수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어디 네. 여러 군데 나가 있나요? 예, 이 책은 기업의 그 후원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네. 기업명을 여기서 설명을 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 모르겠지만.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네. 여기 써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골프존 문화재단에서 저희한테 그 재정적인 후원을 했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전 세계 유명 미술관,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그다음에 대사관까지 다 대사관까지.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계룡산 철화분청의 이 백서는 전 세계로 지금 다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참 다행이네요. 예. 기업이 이런 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네. 하는 거는 참 칭찬할 만한 일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셨다고 했어요. 자료를 네. 찾기 위해서. 그렇게 보니까 네. 그게 그 공주 계룡산 부분이 가장 많던가요? 그 자천석 찾아낸 곳이? 그것보다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그런 원료하고 다르게 나왔지 않았나. 그다음에 양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럼 지금도 아직 많이 그게 있나요? 네. 이거는 참 정말 큰 재산이 되는 거네요. 예, 국가적인 네. 재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네. 그거 교수님 다 오픈해도 괜찮으신 거죠? 어디에 있는지? 그럼요. 네. 이제 그거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찾은 지도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다 과학적인 분석도 하고 하셨는데 네. 그 어려운 일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그렇죠. 예, 한두 예. 가지만 그때 힘들었던 얘기 좀 해주시면. 예, 아까 제가 도예가 입장에서 이 책을 쓰기 위해서는 정말 과학적인 그 논문이 정말 저한테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실은 이제 배우는 과정 자체 제가 글을 쓰면 형용사고요. 그분들이 쓰면 정확한 데이터가 되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세월 동안 좀 많은 거를 배웠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재료를 찾기 위해서는 그 한여름에 이 삽이나 꽃갱이를 갖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쳐다보는 사람들은 저를 정말 이상하게 쳐다보고 하는 그런.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었네요. 혼자서요? 누구 같이 다니는 분들이 혼자 있었나요? 다녔죠. 혼자서요? 예, 이런 것을 집에 저도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면 제 아내 덕이 많았죠. 사실은 저 혼자 이거 쓰는 것만 해도 고맙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정말 얘기를 하기가 너무 많은 것들이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중요성은 저한테는 절대적으로 그럼요. 개인적인 것보다 이제 국가적인 그렇죠. 사업으로 좀 네. 돼야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곡괭이하고 삽을 들고 한여름에 산으로 가서 여기저기 네. 파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이상해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찾아낸 결과가 이런 백서가 됐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단절된 그 역사의 맥을 네. 이을 수 있었다는 네. 점, 네. 그게 가장 칭찬받아야 될 점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보람이겠죠? 근데 또 다른 보람이 있으시다면요?
예, 이 이제 백서가 기반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갖게 되었고요. 또 사실은 이러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관심 분야 속에서 정말 귀중한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전국 최초의 네. 도자기 원료로 공주시 향토사적 30호가 지정이 됐습니다. 공주시 향토사적 30호. 사적 30호. 그게 어딘가요? 제가 여기 논문 쓴 곳이 있는데요. 암석동굴입니다. 암석 동굴. 예. 그러니까 자료, 이 안료를 만드는 예, 채굴지. 재료를 채굴하던 곳. 예, 그러니까 예전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예, 당연합니다. 그 했던 것이 묻혀져 있던 것을 찾아내서 사적 30호가 됐다는 얘기시죠? 예. 네. 그 동굴은 사실은 이제 그 공암면이라는 굉장히 그 면에 상징할 수 있는 명칭이 될 만큼 굉장히 큽니다. 이제 깊이가 한 10m 정도 되고요. 네. 그 정도의 상징성이 있었던 동굴인데, 사람들이 왜 파졌나를 몰랐어요. 저 동굴이 왜 파졌을까 하는 인위적으로는 분명히 파졌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파지게 된 원인부터 결과까지를 제가 이제 분석하고 이게 발표를 한 거죠. 그 굴 이름이 구무동굴인가요? 예, 구모동굴이 있고요. 네, 또 있어요. 예, 네. 그 서구청굴이라고 하는데 향토사적 30호는 구모동굴만 지정했습니다. 그 경치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항굴은 개인적인 사유지가 껴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구무동굴만 일단 구무동굴을 지정을 했습니다. 공주시 사적. 그러니까 사적 30호가 되게 만든 것이 찾아내고 제안하고 만든 게 다 이 교수님 덕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사적하시는데도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거 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보통 몇 년이네요. 교수님이 하신 일은 전부 다. 예, 그게 외길이었는데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좋은 네. 결과가 뭐냐면 네. 공주시장님께서 이런 뜻을 깊이 이제 그 문화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주의 역사 인물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재발굴도 하시고 특히 이제 철화분 정사기에 대한 관심과 일본의 자기의 시조인 이산평공의 네. 그런 네. 의미를 공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187억이라는 큰 돈을 갖고 이산평 도자예술단지를 만들게 된 자금을 구했습니다. 이산평 도자예술단지요. 도자예술 단지. 예. 그러니까 그 넓이가 예. 지금 대략 얼마 된다고요? 지금은 이제 1차, 2차, 3차에 단계별로 돼 있는데요. 지금 1차 단계에서는 4,000평에 이제 건물이 한 몇 개 들어올 것 같고요. 그 정확한 그 위치가 공주시 어디쯤인가요? 학봉초등학교 뒤에 그러니까 학봉리 있습니다. 그 예. 도자기 파편들이 많이 나온 그곳이죠. 그러니까 예. 실제 이산평이 뭐 생존해 있을 때부터 그곳에서 좀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그 예. 역사가 있는 그곳이죠. 예. 네, 그 이산평 선생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 우리 조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 공주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랑을 해야 되는 일본의 도조가 되신 분이죠. 이산평 그 도자기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일본의 도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산평 연구에도 뭐 직접 일을 굉장히 많이 관여하셨다면서요. 예, 창립 멤버고요. 창립 멤버요. 네.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서 실질적인 실무를 다 보신 거네요. 예. 그 이산평은 정말 이제 국제적인 도예가이신데 우리가 이산평에 대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뭐냐면 몇 가지는 있겠지만 일단 일본의 그 도자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이제 자기질보다는 도기 아니면 이제 경질자기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이산평이 백자광을 발견함으로써 그게 모두 이제 자기질 시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산평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이즈미야마라는 그 백자광을 발굴하면서 이 백자광은
일본의 전체 도예가들한테 흙을 구입하는 그런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럼 그 위치가 일본의 예. 이삼평 그 도예 작가가 활동하신 곳이 아리따 주변이었죠? 예, 예. 그 근처인가요? 거기도 말하자면? 그 아리따 안에 있는 아리따 안에 있는? 예, 사라야마라는 산입니다. 저도 아리따를 예전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 뭐 예. 도자기 축제도 열리고 예, 또 뭐 신사도 만들어지고 탑도 있고 예, 예. 저도 그 묘소에서 이렇게 좀 묵념도 하고 이렇게 온 기억이 나서 좀 남다르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삼평 선생이 일본에 가서 이름을 바꿀 때도 성을 예. 금강으로 했다고 예. 들었어요. 맞나요? 예, 가네가의 삼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조선에서 이제 피납을 당할 때 여기에 책임져야 했던 나베시마 나오시게라는 장군이 그 사가번의 번주십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지방 분권자이기 때문에 지방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조선 사기장들을 가장 가까운 이제 지금 후쿠오카 지역이죠. 큐슈 그쵸, 지역이요. 네. 그쪽으로 대부분 그쪽으로 이제 피납되신 겁니다. 그 예. 피납되던 때가 정유재란 때였나요? 이제 그 많은 사기장들이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하고 정유재란 때 끌려가셨는데, 예, 그때 끌려갔죠. 예, 네. 이삼평은 정유재란에 피납된 걸로 다쿠 가문의 그 문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나베시마 장군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길의 앞잡이로서 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역사하고는 조금 그런 문제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이건. 그쵸. 근데 그쪽에서는 그 공으로 이삼평한테 사무라이라는 하급 무사의 그 직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 도자기를 만드는 사기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조선에서 만들었던 백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가번의 그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웃에 있던 아리따 지역에 가서 이지미야마라는 광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모르고 있던 그 재료를 거기서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 당시까지는 도자기, 자기는 잘 못 만들었던 거죠. 예, 이제 거기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 학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 서로 오해하는 게 좀 있어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도기자기가 온도 차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옹기양아리하고 청자백자처럼의 그 온도 차이로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삼평은 공주의 분청사기를 만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백자를 만들어지 않았을 거다, 조선에서. 이런 오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이제 일단은 일본의 도기 백자하고 도기와 자기의 구분은 똑같은 온도에다 똑같은 가마에 집어넣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차이는 저질 재료냐 고급질 재료의 하얀색의 백자를 자기질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일본 분들이 약간 오해하는 거는 뭐냐면 계룡산에 가면 하얀색 백자 흙이 산이 한 개가 닭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철화분청에 만들었던 곳이 분청 토를 이렇게 채굴했던 분토골이라는 지명도 있어요. 분토골, 네, 그러네요. 지명까지. 네. 예, 그래서 백자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출신지가 어디냐를 따지면 백자 얘기를 이제 자꾸 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드는 게 이 책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료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됐어요. 네네네. 예, 오늘 참 좋은 거 배웠습니다. 사실 그 도자기가 온도 차이만이 아니라 결국은 처음부터 중요한 재료부터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이 교수님은 이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시지만 이 재료에 대한 것을 계속 천착을 해오셔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또 이 교수님은 이력을 보니까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그 도예작가로 유일하게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쪽에서 쓰는 정학예사 자격을 갖고 계세요. 이 정학예사 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직인가요, 이 직은?
이게 다 서로 연관돼서 음. 저한테 그런 자격증이 갖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미술관에는 학예사라는 그 학예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특정하게 자격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지명했던 그런 제도였었는데 국가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 학예사의 고급화, 그 다음에 난립이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학예사 몇 명 데리고 뭐 그린벨트에다가 미술관 이렇게 쉽게 차릴 수 있는 그런 법망을 피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학예사의 인구가 또 부족한 거,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자격증을 만들어서 정예화를 시키겠다 이런 거를 2001년도에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예사한테는 국가에서 이제 사실은 권한을 줍니다. 어떤 권한이냐면은 국가 인정기관이 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꼭 필수 요원으로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어디 이제 미술관을 건립할 때 학예사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권리를 이제 주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뭐 학업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권리를 주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2001년도에 했으니까 20년 됐으니까 이제 많이 정례화도 됐고 그렇게 됐는데요. 저는 유행에 이런 과정을 논문으로 많이 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논문을 갖고 또 시험 과정도 거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정학예사 자격증을 갖게 됐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어요. 예. 교수님은 작품 활동을 하는 그 도예가 예술가시죠. 또 그런 거 하면은 이렇게 책을 펴낼 정도로 뭐 연구를 하는 또 연구자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뭐 그런 학예사 자격을 가지고도 또 하시고 또 보면은 그 이삼평 그 연구의 사무국장을 하면서 어떤 전통을 잇고 알리는 그런 문화운동가로 또 하고 전달자 역할도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참 교육자로 여러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마음에 담는 나는 이게 그래도 제일 괜찮다는 일은 어느 일인가요? 예. 제가 예술가로 시작했고 예술가로 가야 된다는 게 맞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직책도 있는 것도 사실은 좋은 철학원청에 복원하는 의미로 시작했다가 논문을 하나 둘 쓰면서 정학예사 자격증을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니까 학교에서 오래 해서 또 간 거고 이렇게 다 보니까 다른 거는 직책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제가 갖고 있는 타고난 본능은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보다도 결국은 예술가로 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것이 내가 이 곳에 태어난 그런 의무감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 책에서 교수님 작품도 좀 실렸지요? 예. 어느 쪽에 좀 있나요? 2, 3편이 많은데 3편에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네, 보니까 교수님 작품 참 좋던데요, 뒤편에요. 예. 다 원료를 복원한 재료들입니다. 네, 이거 다 교수님 작품들인가요? 예. 네, 그 흑색 안료를 써서 정말 참 독특한 작품들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런 작품을 하실 때 어떤 자신만의 미학? 어떤 철학? 혹시 그런 거 있으시면 그래도 나는 이런 걸 만들려고 한다 하는 게 설명이 좀 가능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작품에 대한 거를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철화분청사기라는 어떤 새로운 그 소재, 모티브가 이제 확고하게 정해져 있어서 철화분청이라는 개념을 갖고 작품을 지금까지 30년간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꼭 작가라는 거는 어느 한 곳에 이 아이덴티티를 갖고 작업하다 보면 사실은 어느 작품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대전 시립미술관에 저를 초대해 줬는데요. 용암절리라는 바닷가 가면은 주상절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재현하는 그런 용암절리? 네, 이렇게 육각형으로 된 형태의 작품 모티브로 해서 했는데
그 용암이 녹으면 이제 식어가는 과정에서 주상절리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닷가에 이제 정말 멋진 그런 풍경을 연출하게 되고요. 또 이게 식어서 주상절리를 만들었다면 또 용암이 새롭게 환원이 돼서 그걸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의 이치라는 건 네. 순환이라든가 이런 자연스러움 이런 것이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 이제 나한테 그 새로운 작업의 영역으로 이게 포착이 됐고 그렇다고 이제 그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철화분청사기에 대한 이런 모티브를 서로 콜라보해서 지금은 주상절리는 철화분청으로 하고 용암에 대한 작업은 그 붉은색의 안료를 써서 정말 이글거리는 나의 가슴처럼 그거를 표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 도예 공방은 아까 말씀하신 도예촌에 지금 있나요? 예,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공주 도예촌이 형성될 때부터 네. 이제 같이 쭉 지내왔고요. 또 그 3년 전에 구모동굴이 향토자지 39가 네. 됐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었습니까? 근데 한 달 후에 그 지정된 장소에서 바로 앞집이 그 벼 있다고 잠깐 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구모동굴 밑에는 큰 개울이 흐릅니다. 네. 그리고 앞에는 빈집이 있는데 저의 작업이 와, 이거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갖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와, 이거 저 동굴이 나를 불렀나? 동굴이 있고 물이 있는데 그 예. 앞에 빈집이에요. 예, 예. 그러시네요. 이제 네, 예, 또 예. 몇십 년간 또 거기서 또 어떤 일을 또 하실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작업장을 구하게 됐고요. 네. 그곳이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2, 3평 도자기술단지의 네, 네.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2, 3평 공원과 그 국가사적 333호 철화분청의 이제 국가사적지인데 그 중간에 저희 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쩌면 운명적인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년부터 실행이니까 사실은 이제 바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2, 3평 공원과 그 개울을 따라서 구무동굴이 있고 구무동굴을 조금만 가면은 국가사적지가 있고 해서 시장님 말씀으로는 전국에 3대 도유지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도예단지가 잘 만들어지면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아, 네. 아유, 뭐 기대가 큽니다. 잘 될 것 같은데요. 예. 교수님, 앞으로 어떤 일 더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이 철화분청에 대한 어쨌든 제가 갖고 가야 될 끝까지. 그런 네.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원에 대한 거를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택도 찾은 것부터 그 다음에 그 주변 재료를 한 30군데를 찾아놨어요. 그리고 이 책에는 그 위도 경도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지도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예. 그래서 네. 후학들이 그걸 네. 보고 찾아서 재료를 갖고 철화분청 복원에 힘쓸 겁니다. 그때 정확한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네. 선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예. 아, 예.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후학들이 다시는 이제 이거 놓치지 않고 예. 맥이 끊어지는 일 같은 건 없겠죠. 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참 고마운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예. 공개적으로 좀 고마운 분들 몇 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많이 있는데 네. 그래도. 그냥 네. 제 아내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집에 계세요? 그냥 사모님은?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이제 가장으로서 어쨌든 가정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외교를 걸을 수 있었던 거는 집안에 내조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제가 이런 생활을 할 동안 어떤 분들은 저한테 공무원 소리까지도 하더라고요. 뭐 공무원이냐,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많으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사실은 이제 가정을 안 돌보고 그랬는데 네. 뒤서 받쳐주니까 이렇게 이 사업이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가장 크죠. 그렇죠. 예. 예, 사실 힘들고 지치고 어쩌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그랬을 때 옆에서 따뜻하게 내 위로해주고 믿어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예. 저희 그 철화문청이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는 이 철화문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게 이미 100년 전에 그 세계적 미학자들이 몇 분이 계셔요. 그 다음에 이러한 철화문청사기는 일본 자기의 2, 3평의 또 고향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이게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다른 지역의 그런 도자 문화보다도 이게 묻혀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런 책과 올해 또 철화문청사기 산업화가 되다라는 공모전을 또 주관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 저희 이제 연구회에서 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겹치다 보면 공주 지역 특히 이제 여기 공예 비엔날레를 주관하는 이제 청주 이런 쪽하고 그쵸. 연관해서 중부 지역의 한국의 도예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도자 문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하면 거점 지역으로 이 청주 공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이에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500년 전 맥이 끊긴 철화 분청사기 안료를 복원하고 또 400년 전에 일본으로 건너간 2, 3평의 예술 혼을 이으며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를 세계적인 문화예술품으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재환 교수님의 활동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부디 그 공주와 그 계룡산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철화 분청 사기가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자원으로 계승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